오늘은 수학과 에피타이저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함수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용어를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대응이란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대응이 무엇이냐면은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이 있어요. 두집합 XY라고 할까요? 네, XY. 이렇게 집합이 두 개가 있는데 X의 원소가 있고요. 원소 중에서 이렇게 할까? X의 원소를 자 Y의 원소랑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대응이라 불러요. 자, 근데 이게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말이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연결시키는 것? 그러니까 연결시켰을 때 뭐 하나만 연결했을 때 그걸 대응이라는 건지 아니면 하나하나 다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 이미지 자체, 그 통째로 모든 대응, 그 모든 연결을 다 합쳐갖고 대응이라 그러는 건지. 자, 사실 저는 그게 처음에 헷갈렸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X가 있고 1, 2, 3이 있다. 자, Y가 있고 여기 A, B, C가 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제 대응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1이 A로 가요. 2가 B로 가고 3이 C로 가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걸 대응을 뭐라 부르냐면요. 1을 A에 대응시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거 하나를 우리가 대응이라 부르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이거 하나를 대응이라 부르고 이거 하나의 대응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대응 관계로 표현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함수는 뭐냐면은 또 이게 두 집합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가. 자, 두 집합이 있고 여기서도 X의 X의 원소를 Y의 원소에 각각 대응을 시킨다. 중요한 말이 제가 여기 하나 이렇게 떨궈놨거든요. 이렇게 이 사이를 X의 원소를 Y의 원소에 각각 대응을 시킨다. 이게 함수인데 이렇게만 쓰면 함수를 할 수가 없고요. 자,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모든 원소,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그러니까 Y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되지 않는 원소들이 좀 남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X 왼쪽에 있는 집합인 거죠. 위에 그림에서는 자, X의 모든 원소를 Y의 모든 원소에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X의 모든 원소를 Y의 원소에 각각의 대응을 시켰을 때 이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응을 함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불러요. X에서 첫 번째 Y로의 함수. 라고 부르고요. D호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D호로는 F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X라는 게 대응을 시키는 이제 시작점인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고 Y라는 게 이제 대응을 연결받는 그런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인 건데 여기서 우리가 X를 뭐라 부르기로 약속을 하냐면요. 대응의 시작점들인 거죠. 대응의 시작점. 얘를 정의역이라고 하자. 집합이에요. 집합. 이 X를 정의역이라 하자. 약속을 하고요. 자, 이 Y를 뭐라 하자고 약속을 하냐면요. 공역이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역이고 공역이에요. 정의역이고 공역이고.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대응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대응 자체가 뭐냐면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서 공역에 있는 원소를 연결 짓는 것 자체 하나를 우리가 대응이라 부르고요. 함수는 뭐를 함수로 하냐면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공역의 원소에 대응을 시켰을 때. 즉 지금 공역은 모든 원소란 말이 안 들어갔어요. 중요한 말은 정의역의 모든 원소를 공역의 원소에 대응시켰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역의 원소는 좀 남아도 상관이 없고 아니 꽉 차도 다 선택을 받아도 상관이 없고 이런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대응을 함수라고 하는데요. 함수를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들어가죠. 중요하니까 좀 다른 말로 각각 대응을 시킨단 말이에요. 각각 대응. 근데 이게 어떻게 각각이 대응이 돼야 되냐면 y의 원소의 오직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씩. 자, 그럼 여기 두 가지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대응의 시작이어야 된다. 화살표를 쏴야 된다. 연결을 공역의 모든 원소랑 공역의 모든이란다. 자꾸 말실수. 공역의 원소와 연결을 지어야 한다. 연결.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의역의 원소는 오직 하나의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된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맞춰줬을 때 우리가 이걸 함수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1, 2, 3, A, B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X, Y 이렇게 있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표현할 때 1이 A로 가고 2가 B로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이 어딘가로 가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안 되고 1, 2, 3 이렇게 있고 똑같이 뭐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Y가 있고 이렇게 F 있다고 합시다. 자, 한번 대응 관계를 좀 볼 건데 1이 뭐 이렇게 두 군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도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의역의 원소는 오직 하나에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두 군데한테 가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볼 거냐면은 정의역이랑 공역 그리고 또 새로운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정의역이 무엇이냐, 자, 공역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하나 배우는 게 치역이 무엇이냐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치역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야 돼요. 일단은 정의역과 공역은 되게 쉬워요. 방금 얘기한 함수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자, x에서 y로 가는 대형이다. x에 있는 원소가 이제 y의 원소에 하나씩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건데 얘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얘를 이제 우리가 공역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일단 함수의 구성요는 함수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함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x의 관계식이요. 뭐 x랑 y가 대응이에요.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요. 일단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알려져 있고 정의되어 있고 두 번째
x랑 y가 대응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정의역을 x라고 하고 공역을 y라고 했을 때 이 정의역의 원소를 제가 스몰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를 스몰 y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x와 y 간의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걸 다른 말로 이제 xy 관계식이라고 하시면 돼요. xy 관계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관계식 있으면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x가 y로 어디 간다 이렇게 대응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와 y 간의 이제 대응 관계인데 이게 xy 관계식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다? x는 오직 y 하나의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은 함수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 치역이 무엇이냐인데, 치역이 무엇이냐? 우리가 대응 정의역의 원소의 공역의 원소에 대응을 하잖아요. 대응을 시키잖아요. 대응이 되어진 모든 공역의 원소들의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 합니다. 이게 말이 긴데요. 근데 이거 정확히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용어 어렵다라고 그래갖고 대충 두루뭉실 이렇게 알면 안 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이제 정역이 있고, 이렇게 공역이 있는데, 1, 2, 3이 있다. A, B, C, D가 있다. 그랬을 때 대응 관계가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공역은 뭐가 돼요? 공역은 A, B, C, 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역은 뭐가 돼요?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선택받은 애들. 우리가 이걸 치역이라 불러요. 그래서 치역은 우리 집합으로 표현할 때는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자, X가 있는데요. 일단 X는 정의역의 원소여야 되고요. 이 X가 어떻게 함수를 가해서 이제 대응이 되어진 함수값 있죠. 이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것.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걸 바로 치역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용어까지도 좀 정확히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가보죠. 네.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서로 같다. 서로 같은 함수. 라는 내용이 있는데,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또 무슨 말이냐? 함수가 같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또 뭐 fx가 x고, 이게 gx가 x제곱이고, 이렇게 써져 있면 뭐 이거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물어봤을 때,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서로 같은 함수 한번 해보자. 서로 같은 함수는요, 첫 번째. 언제 우리가 서로 같다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랑 FG라고 합시다. 자, FG가 있는데 일단 FG의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G의 공역이랑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F의 공역이랑 G의 공역이 같아야 돼요. 일단 정역 공역 세팅이 똑같아야 돼요. 두 번째. 그랬을 때 대응 관계가 모든 X, 근데 X는 이렇게 할까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 모든 X에 대한 함수값 fx가 똑같으면 되죠.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썼는데요. 예,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죠. 예, 대응 관계가 같아야 돼요. 대응 관계.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fx랑 x 제곱이고 이게 gx가 x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서로 다른 함수가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함수에서 정의역이랑 공역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 있을 때가 많거든요. 정의역은 뭐냐면은 아무 말이 없을 때 함수값이 정의되어지기 위한 x의 범위. 그리고 보통 공역은 모든 실수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없고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푸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중요한 시험에서는 그래도 다 줘요. 정의역이랑 공역. 자, 그래갖고 지금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의역이 지금 그러니까 함수값이 얘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정의가 되어지잖아요. 그에 대응되는 x는 이제 모든 실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x에다 뭘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정의역 둘 다 모든 실수예요. 그런데 이제 공역 자체는 둘 다 모든 실수인데 얘가 함수값이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나오죠. 아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렇게 지금 대응 관계가 다르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x를 뭐 이렇게 제한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0이랑 1이라고 합시다. 정의역이 꼴랑 딱 두 개 있는 거야, 원소가. 그러면 이건 또 서로 같은 함수가 돼버리죠. 이 두 개는. 그래서 자 생김새가 이렇게 다른 함수더라도 정의역 세팅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서로 같은 함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걸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은 함수까지 한번 해봤죠. 자,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자,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게 1대1 함수가 있어요. 자, 1대1 함수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일단은 함수니까 정의역이랑 공역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야겠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이 라지 x고 공역이 라지 y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대응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함수 입장에서는 여기에 모든 원소를 대응시킨다. 어떻게? 오직 하나에. 이러기만 하면 이제 충분했단 말이죠. 함수로서는. 자, 근데 이제 1대1 함수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오직 하나에 대응을 시키는 건 맞는데 이 y의 원소가 중복이 되어지면 안 돼요. 중복이 되어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1, 2, 3, 4가 있고 x, y, 그다음에 a, b, c, d가 있는데 이게 오직 하나에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함수 맞아요. 이거. 왜냐면 x 하나가 오직 하나에 대응을 하잖아요. x 하나가 오직 하나에 가잖아요. 지금 화살표가 하나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로 가기 때문에 이건 함수 관계가 맞거든요. 왜냐면 모든 정의역의 원소들도 다 대응을 했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y의 원소가 지금 중복이 되고 있죠. a라는 애가 얘한테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 e한테도 연결이 되고 있죠. 이렇게 y 원소가 중복이 되면 안 돼요. 1대1 함수는. 그래서 자 1대1 함수는 의미가 함수에서 조금 더 확장해갖고 y의 원소 중에서 선택받는 경우가 중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1대1 함수라 부르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하죠. 만약에 뭐 x1이랑 x2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라지 x의 원소예요.
자, 그리고 이 x1, x2는 임의의 두 원소가 되죠. 임의가 중요해요. 아무거나 바꿔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임의의 두 원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이 1이랑 2처럼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이게 뭐 문제에서 이제 다른 표현이 나오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fx1을 fx2가 같다면, 함수값이 같다면 그것은 x1이랑 x2는 같았을 것이다. 대우 쓴 거죠. 대우. 자,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함수값이 같다면 정의역의 원소는 다를 수가 없다. 무조건 같은 거다. 라는 거죠. 자, 이게 1대1 함수예요. 자, 그럼 조금 더 진행해 보죠. 자, 1대1 대응, 여기 조금밖에 한번 해볼게요. 1대1 대응은요, 우리가 무엇을 1대1 대응이라 하냐면, 일단은 함수 당연히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단계 함수, 2단계. 아까 배운 1대1 함수까지 오케이가 돼요. 1대1 함수까지 오케이. 근데 이제 세 번째, 뭐까지 오케이가 돼야 되냐면요. 이제 치역이죠, 치역. 함수값의 이제 집합이죠. 함수값의 집합. 함수값을 뭐 하는 건데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요. 공역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고 이렇게 대응을 시키잖아요. 대응을 시켰을 때 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다. 그리고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d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이거는 함수도 되고요. 1대1 함수까지도 돼요. 근데 지금 공역은 a, b, c인데 치역은 a, b, c가 되죠. 지금 다르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가 되는데 만약에 얘 d가 아예 a시당초 없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제 치역이랑 공역이 똑같아지죠. 그러면 이 대응 관계 통틀어서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불러요. 1대1 대응.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를 대응이라 했잖아요. 근데 1대1 대응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은 하나의 함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통째로 다 이거를 우리가 일컬어서 1대1 대응이라 불러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함수이면서 1대1 함수도 돼야 되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거죠. 자, 뭐 1대1 대응까지 한번 얘기해 봤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요. 일단 또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정의역이랑 공역이 있겠죠. 정의역이 x고요. 공역이 이제 또 얘는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은 함수예요.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가 항등함수는 정의역이랑 공역이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정의역이랑 치역이 똑같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x가 있는데 여기다가 함수값을 매기잖아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x랑 똑같아요. 요렇게 이게 모든 원소에 대해서 모든 원소 x가 요거를 만족한다면 우리가 그때 이거를 항등함수라 불러요. 즉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정의역이랑 지금 치역이 또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취하기 전이랑 함수를 취하고 났을 때가 지금 똑같은 값이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얘랑 같은데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요. 외울 게 아니죠, 사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대표적인 1대1 대응이죠. 대표적인 1대1 대응.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까지 한번 해보고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얘도 이제 정의역이랑 공역이
정의가 되는데 일단은 그냥 서로 다른 두 함수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함수가 있을 때 얘는 x의 모든 원소가 공역 y에 y의 하나의 원소에 대응될 때 이걸 상수함수라 불러요. 그리고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함수값이 어떤 상수값. 뭐 c는 이제 y의 원소가 되는데 상수가 되겠죠. 근데 이게 언제? 모든 x가 함수값이 하나에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는 공역의 원소여야 되며 그게 곧 이제 함수값이 되는 순간 얘는 치역의 원소가 되겠죠. c는 상수다. 자, 그래서 이게 항등함수랑 이제 상수함수 잠깐 보여드릴 건데 항등함수는 뭐냐면은 1, 2, 3, 4가 있다. 그랬을 때 1, 2, 3, 4 이게 정의역 공역 똑같아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한테만 가는 거죠. 자, 이걸 항등함수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x랑 y가 있는데 이렇게 1, 2, 3이 있다. 얘가 뭐 1이 있다. 뭐 2가 있다. 근데 뭐 한 군데로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뭐 xy 관계식이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xy 관계식이라고 하면 원의 방정식도 함수가 돼요. 예, 그렇게 아니고 일단 정의역 공역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단 여기서 정의역 공역 얘기가 안 나와 있으면 정의역은 일반적으로 함수값이 정의가 되게 하는 그런 x값들을 우리가 정의역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자, 그다음 공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정의역 공역이 주어져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x값이 오직 하나의 y에만 대응이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x 뭐 1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막 위아래 이렇게 두 개 뜬단 말이에요. y 값이. 이런 건 이제 함수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xy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해서 xy 관계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함수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나눠봤죠, 우리가. 네. 그리고 치역 표현도 알고 계세요. 이거 공역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치역이에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했을 때 서로 같은 함수는 F랑 G가 뭐 생겨먹은 식의 생김새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정역이랑 공역 봐야 돼요. 정역, 공역이 똑같은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 관계마저 똑같으면은 그걸 그냥 같은 함수라고 하면 돼요. 잠깐만 이게 fx가 같으면 된다라고 하면 안 되네요. fx랑 이거 틀릴 뻔. fx랑 gx가 같다. 이렇게 써야죠. 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 자, 일단 함수가 오케이가 되면서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받는 그 y 원소들 있죠. y 원소들이 이제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1대1 대응의 입장에선 이것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치역이랑 공역이 똑같아야 되는 거 1대1 대응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함수 개념 한번 해봤고요. 간단하게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7번부터 한번 보죠. 자, 정역이 나와 있는데 이거 공역도 나와 있죠. x에서 x로의 함수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원소들이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함수값을 구해볼게요. f-1.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0값 같은 경우에는 얘는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f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그냥 또 1이네요. 네. 자, 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면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는데 x에서 지금 x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플러스 같은, 잠깐만요. 네, 맞죠? 자, 그러면 0은 지금 1로 가요. 0은 지금 1로 간다. 그 다음에 1도 지금 1로 가죠. 그럼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얘로 가든가, 얘로 가든가, 얘로 가도 상관이 없죠. 그냥 함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든가, 0이 되든가, 1이 되든가. 해서 경우가 세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연수의 이만 우리가 찾아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잠깐 보시죠. 11번. 이게 지금 생겨먹은 게 다른 함수인데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그러면은 이걸 정의역으로 한다 그랬고요. 공역을 아무 말 없으니까 그냥 모든 실수로 받아들입시다. 자, f-1이랑 g-1이랑 똑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f0이랑 g0이랑 똑같으면 되고, f1이랑 g1이랑 똑같으면 되죠. 요거 계산하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빼기 1 이렇게 되네요. 이런 관계식 하나 나오고, 자, 0 집어넣으면 b가 a랑 같네요. 네. 1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1이랑 같아요. 여기서 b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a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요거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 안 하면 이거 문제에 답이 없는 거죠. 네.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도 이거 뭐 특이한 유형이니까 이것도 잠깐 보면요. F1 구해라 다음 함수가. 자, 이런 관계식이 나와 있더라. 얘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x랑 y에다가 뭐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요. x1도 대입하고 y1도 대입해. 그러면 f2가 f1 더하기 f1 이렇게 되죠. f2가 3이니까 우리가 f1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1 값 구하라는데 이거는 우리가 f1 값 알아요. f2 값도 알고요. 자, f-1을 구해라. 그러면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낮아지고 있는데 x에다가 제가 1을 한번 x에다 0을 한번 넣어볼게요. x에다 0을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y에다가 또 0을 한번 넣어보면 이 f0은 2f0이 되니까 여기서 f0이 0 나오죠. f0까지 우리가 찾았네요. 0까지. 자, 그럼 f-1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느냐? f-1.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f1을 알고 f0을 알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x에다 1을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되나요? 그러면 f0은 f1 플러스 f-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 알고 있죠? 얘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13번 잠깐 보면은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고르세요. x값 하나에 y값이 오직 하나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니은이 안 되죠. x값 하나에 y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자, 디귿도 안 되죠. 이거 함수 아니에요, 다 이거.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다 되네요. 하나에 하나씩만 대응되네요. 그래서 이게 확인하는 방법이 x축에 수직인 거를 쭉쭉쭉 그렸을 때 교점 하나만 나와야 돼요. x축에 수직인 거를 쭉쭉쭉 그었을 때 하나만 나와야지 이게 함수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5번은 제가 따로 해보진 않을 텐데 이런 문제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요. 자, 18번 잠깐 볼게요. 자, 두 집합이 나와 있는데 다음 자 함수 fx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어요. 1대1 대응이라고 준 순간 이거 일단 p가 0이면 안 되네요. p가 0이면 상수함수가 돼버리니까 y 값이 딱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x는 1이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x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y는 0이고 이거 y는 4 이렇게 해서 이 꼭지점이라 할게요. 사각형 꼭지점. 얘가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건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y 값이 요 사이에 있는 것만 y 값이 이제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함수 그래프가. 그러면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요 x에 대해서 y 값이 정의가 되지가 않잖아요. 요 x에 대해서 이제 y 값이 정의가 되지 않잖아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 꼭지점이랑 요 꼭지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거나 아니면 요 꼭지점이랑 요 꼭지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면은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구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 나올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 1,0 이거 마이너스 1,0이니까요. 그 다음에 1,4 이거 두 개 대입했을 때랑 자, 그 다음에 1,0이랑 뭐 마이너스 1,4 이렇게 대입했을 때 두 가지 경우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잠깐 보면요. 21번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거고 0보다 작을 땐 이건데 자, 일단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얘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어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색칠하고. 일단은 이 음수일 때 함수가요.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빵꾸로 지나게 되면은 일단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선택받지 못하는 y값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빵꾸가 반드시 여기를 이렇게 지나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 나와야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값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기울기가 이란 말이죠. 얘가 만 기울기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제 또 선택받지 못한 y값이 있을 뿐더러 중복돼서 선택받는 y값도 생겨버리잖아요. 이건 두 가지 다 결격사유가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요래도 상관이 없죠. 요래도 상관이 없고 어차피 계속 내려가니까 요래도 어차피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2 빼기 a가 어떠면 되는 거예요? 얘가 0보다 크면 답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자, 좀 어려운 거 있나 좀 살펴볼게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항등함수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죠. 자, fx가 나와 있는데 항등함수가 되게 하는 자 요건데 x의 개수, 집합 x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fx가 x가 되게 하는 그런 원소들만 모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자 x의 세제곱 빼기 5x제곱 플러스 7x 얘가 x다. 해서 자 x의 세제곱 빼기 5x제곱 예, 플러스 6x가 0 이렇게 되고요. x 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고 x 빼기 2 x 빼기 3 아이고 맞죠? 이렇게 되니까 x가 0이고 2고 3이다. 그래서 이거 답 3개라고 체크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3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0 집어넣으면 얘가 0 나올 거고 2 집어넣으면 얘가 2 나온다는 얘기고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3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정의역이 뭐면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0만 있는 거야. 그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항등함수지. 아니면 2만 정의역의 원소여도 되고 3만 정의역의 원소여도 그건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만 보면 이거를 보고 항등함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정의역을 이제 제한을 줘버렸을 때 얘를 항등함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한이 0, 2, 3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꼭 0, 2, 3이 다 있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있어도 항등함수고 이렇게 있어도 항등함수예요.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도 그렇고 이렇게 있어도 그렇고 무슨 말이냐면 얘 가지고 집합을 하나 세팅을 한 다음에 이것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것의 부분집합을 찾아주면 되는데 공집합은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답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답이 7개가 되는 거죠. 자, 해서 여기까지 해갖고 함수 자 문제풀이 한번 해봤습니다.